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좀 더워진 느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자꾸 변하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앞주에는 제가 전략적 사고 및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강의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5월 6일이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어지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5월 6일은 우리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하겠다라고 아마 신문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더 노니까 좋아요? 따뜻이 꽃이 많이 피고 만발해서 제주도 또 뭐 사방에 놀러 가고 싶죠? 여유가 있어야 또 놀러 갈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쩐이 있어요, 쩐을 많이 준비하신 분은 재미있게 또 즐겁게 놀다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더 어렵게 사는 양반들은 또 공의를 줘서 또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논다는 그 자체는 좋은 것 아니에요? 저부터도 무조건 놀면 좋아요. 하루라도. 그래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저는 참고로 5월 5일 날 저희 모든 식구들이, 저희 형제들이 전주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루를 더 쉬니까 거기서도 한 이틀 묵고 올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사고와 설득과 협상을 강의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흐름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규변화의 분석을 우리 환경, 다시 말해 기업에 맞춰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설득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린지하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을 사고 싶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시고 아주 냉혹하게 싸움을 온다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비린린자, 용이죠, 용. 용에 뒤에 있는 역으로 되어 있는 이 한자 반에 되는 그 목 부위를 건들면 사정없이 평상시에는 용도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거기를 건드려 버리면 주인이고 뭐고 없이 사정없이 물어뜯어 죽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약점을 잡히면 그거를 활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활용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잘못했다는 내가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칭찬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칭찬을 해주는 것은 책에 보면 그것은 하나의 나의 독이고 자꾸 충고에 말하는 사람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뱉은 게 배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 네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조직관리와 또 인사는 만사라는 인사관리,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들의 정보의 네트워크, 정보력이 상생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직관리입니다. 조직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라 라고 큰 타이틀을 맺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직관리의 핵심 요소 시스템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조직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세 번째는 조직 시스템의 구축을 하고 그 운영을 위해서 리더가 같이 할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편이나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매매 종목이라도 아무 쓸데없는 중견 간부, 쓸데없는 하급자가 많이 있을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리더 한 사람이면 그 조직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오늘 지혜를 많이 강조할 텐데요. 처음에 명견만리의 책을 쓴 이유도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견만리라는 책을 제가 집필을 한 거예요. 오늘 또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있는 4가지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적 조직으로 가동하라. 두 번째는 월관지화가 무엇인지, 원칙과 소신, 현장주의 순으로 4가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시스템적 조직 가동은 계획대로 움직이는가?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거 무슨 사건이라면 매뉴얼이 없었다고 그래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매뉴얼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만들면 뭐합니까? 매뉴얼대로 조직적으로 계획대로 시행하고 움직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자기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책임이 뒤따르겠죠. 철저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를 현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시스템적으로 조직을 가동하라고 그래서 한 대의 군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전쟁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전쟁을 원치를 않습니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부전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깨지고 또 내 것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형제간끼리 싸워서 내가 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난자 되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을 원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세를 보면 상당히 어둡고 시끄럽죠. 이북에서는 계시 핵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님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도 군대를 다녀왔어요. 저는 군대 생활 한 20여 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자 병사들이 군대를 와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임무가 있어요. 2등병은 2등병대로, 1병은 1병대로 자기의 매뉴얼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치 변환 훈련, 진치 투입 훈련, 무슨 훈련시마다 자기 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전쟁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는가? 이 매뉴얼대로 움직였어 치더라도 반복 훈련, 수시로 점검하고 그 매뉴얼을 어떻게 해요? 전술 토의를 자꾸 해서 매뉴얼도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가? 리더다 이거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등병이 한 명 1병이 되고 그러면 1병인 또 다음 1병이 오면 그 휴가를 갔을 때에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전쟁터에 나오면 내 각자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여 기업이나 군에서도 야 이것은 매뉴얼이 준비 안 돼 있다 했을 경우에는 즉시 만드십시오.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놔두면 안 됩니다. 자꾸 수정, 보완, 발전시키고 연구 토의를 해서 더 크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탁상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하라는 뜻도 되고요. 월간지화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건 한비자에 나오는 글이에요. 한비자에. 자기의 임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띄우찌으면서 내 업무를 넘다 보면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권을 했다. 올권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 뉴스를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뉴스를 듣다 보면 그냥 알아요. 아, 자기가 해야 될 홍보수석인데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비는 이러한 행위를 엄청나게 벌을 했다고 그래요. 벌을. 한비는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않고 남을 넘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명심보감에도 이렇게 나와요. 부재 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을목, 기, 정이라고 정. 정자를 쓴 거예요. 정.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인사천모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인사 일을 딱 한다 이거. 이건 안 된다 이거요. 다른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정사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올간지하고 거의 일맥소통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올간지하는 무엇인가 쭉 한번 봅시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각자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옳고 나지 않을 때 조직의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맞는 거예요. 한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 지도자가 아랫사람을 지도할 때에는 이렇게 끼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책임을 다하고 남의 했던 얘기를 하는 업무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관여했을 경우에는 또 죽인다는 뜻이 또 나와요. 그러면 한나라 때 소추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소추가 술을 먹고 또 추위에 네?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고 본 그 밑에 전관과 전의가 있어요. 전관은 직접 옆에서 임금을 모시는 사람이고 전의라는 건 옷 입자서 옷을 갖다가 갈려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전관이 그 보고를 받고 따가서 감기가 걸릴까봐 그 왕에게 옷을 다시 말해서 이불을 덮어줬다 이거예요. 이불이든지 옷이든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덮어주니까 나중에 아침에 자고 나서 딱 보니까 옷을 누가 입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입혔는가 싶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전관을 부르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전의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관과 전의를 둘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혼을 내줬다 이겁니다. 이불을 덮쳐준 건 좋지만 내가 감기 걸려도 되는데 네가 해야 될 일, 전의가 와서 내 옷을 덮여주고 뭐 해야 되는데 전관은 너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그 둘이를 혼을 내줬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하고 요즘을 비교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겠죠. 세상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런 걸 참고하라. 올간지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남의 일에, 나무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러니까 한비도 얘기할 때는 한비가 아랫사람을 거느릴 때는 어떻게 해요? 끼웃거리지 않는 것이 서로 패거리가 없다. 패거리가.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종종 보면은 내가 좀 난드 코드에서 나오는데 좀 능력이 없어 보이고 좀 사람의 지혜는 있는데 똑똑하지 못하게 보인다 이거야. 그럼 자꾸 내 업무를 방해하고 내 옆에 와서 뭐 도와달라 이것 좀 해달라. 협조는 좋은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임금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것부터 이 고사가 유래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돼요. 원칙과 소신. 이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원칙과 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순신처럼 어떻게 원칙을 준수하되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융통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형세를 변형시키는 하나의 재주를 말했어요. 자꾸 재주를 넘어부리면 안 되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재주를 부르지만 그 조직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조직이든 오래 못 간다 이거요. 한순간은 이 길을 면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조직 관리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신.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하는 현장 책임자의 원칙과 소신이 조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소신이 너는 이렇게 소신이 없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대장에 사나이 대장부가 뭐냐라고 했었어요. 그건 생각나십니까? 경춘이라는 사람이 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PD님 생각 안 나세요? 맨날 강의를 듣는데 안 나십니까? 경춘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말했어요. 제 나라의 공선령과 장인은 유명해서 이 사람이 사나이 대장부라고 부른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전쟁한 것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아주 죽은 듯이 있답니다. 조용히 있으면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나이 대장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똑같이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에헤이, 그까짓 걸 가지고 사나이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애기란 책을 보면 애기란 책이 나오면 그걸 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을 봤느냐? 그 책 속에 사나이 대장부가 무엇인지가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나이 대장부는 거천하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하지는 어떻게 해요? 광거라 그랬습니다. 광거. 사나이는 넓은 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입천하지는 정립이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설 때에는 바르게 살아라. 정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또 행천하지는 뭐라고 해요? 행천하지는 뭐라고 해요? 대도라 그래. 대도. 군자는 큰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얘기를 또 우선 했어요. 군자가. 그러면 득지는 뭐야? 득지. 네가 뜻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 나 혼자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민중지라고 해서 더불어서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부득지라고 해서 부득지. 뜻이 옳지 않더라고도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독행, 기도라고 해서 독행. 홀로 가라요. 홀로. 네? 독행. 홀로 그 길을 가라.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나요?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빈천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한테 따라가지 마라. 마음대로 내 자신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도 수분이에요. 비록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돈을 벌 수가 있어. 지금 비록 공부를 많이 않고 하기는 없지만 나중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자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음이라 사. 음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못된 짓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대장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핵심을 또 말씀을 드리면 사나이 대장부는 어떻게 해요? 사나이 대장부는 제가 수차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원칙과 소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요. 견선명은 그랬어. 선을 보는 게 밝기 때문에 고로 중명저로 태산이라고 그랬어요. 중명저로 태산. 무거울 중자 쓴다. 무거울 자. 중. 그다음 내 이름명이요. 명이와 절이 이름 하는 거예요. 명절어 태산이라 그랬어요. 중명절어. 중요하다 이게. 너희 명의와 절이와 지조를 큰 태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이게 소신 있는 자라고 그랬다. 이게 사나이 대장부라고. 또 뭐죠? 아까 견선명은 했는데 용심은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심. 네 마음 씀씀이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사생어, 경사생어죠. 경사생어. 홍모라, 경사생어 홍모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더 가볍게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죠. 중명절어 태산이요. 어떻게? 경사생어 홍모라 그랬어요. 이만큼 원칙과 소신을 가져. 너는 왜 소신도 없고 원칙도 너 소신이 뭐야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이게야. 조직 관리하는데도 내가 소신 있게 얘기를 해라. 소신 있게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요. 제가 강조한 사가 이건데 여기 또 나오죠. 제가 썼습니다. 견선명은 고로 중명절어 태산이요. 용심정은 경사생어 홍모라고 얘기해요. 사나이 대정부를 맹자가 했대 애기편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다음에 현장주의. 현장을 맡겼으면 믿어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리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제가 리더십을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저 뒤에 계신 분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4번째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동경산 교수님은 뭐냐? 훌륭한 리더십에서 훌륭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요.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내가 안심하고 너를 믿을 만큼, 그죠? 인재를 골라보는 눈,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장을 맡겼으면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안목을 보는 인재를 골라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어떻게 여기에 요한네를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네에게 한 병사가 세상을 정도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옆에 있는 명도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네가 얘기하는 명도 선생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3인으로 하여금 또 말씀드렸죠. 3인. 백성으로 하여금 각득수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레밖에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각득수기정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임무를 줬으면 수기정은 뭐냐? 과장, 부장이 보직을 줬으면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어주고 책임감을 줘도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심하고 믿어야 돼.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고도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리더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임무를 금방 주고 금방 보직을 바꿔버리고 좀 못한다 그러면 그 조직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너지는 거죠. 벼슬아치를 무너리라고 벼슬리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벼슬리자 이게 벼슬리자입니다. 이게. 무너리는 어떻게 하냐. 정기이 경물이라고 그랬어요. 리더는 너의 처신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또 용감하고 밑에 사람을 두려울 줄 알고 그래야만이 그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장을 맡길 수 있을 줄 아는 인사의 능력으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다녀보소 직접 확인 점검하라 이거 이 뜻이에요. 이래야 조직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옛날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또 전자결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제 맡을 때는 전자결제가 필요하고 직접 대면해서 결제를 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지도자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결제는 그냥 내용도 별로 보지 않고 그냥 결제로 끝난단 말이야. 요즘 바쁜 시기에. 그래서 그걸 하면은 성공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보는데 여기서 핵심이 그렇다 이거요. 시스템은 어떻게 맡겨라. 또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넘나들지 마라. 죽음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 리더로서의 경영자 역할을 굉장히 좋아서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겁니다. 조직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의 리더를 선정해야 리더. 변화의 리더를 선정해야 리더. 리더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참신한 사람이 되겠죠. 철저히 검증된 사람이 선정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시키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내 변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 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여기서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왔던 얘기를 또 했어요. 상하, 동력, 좌성을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래가 같이 함께 간다면 좋은 것도 서로 놀아가면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울동조와 파부, 침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제가 곁들여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것도 제가 한 번씩 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걸 구체화. 구체화가 뭐예요? 현실 사실 그대로 사실대로 옮겨놔라요.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구체화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걸 행동화를 써요. 만들었으면 자, 리더를 선정했고 다 좋아하는데 이것을 계획을 제대로 짰단 말이에요.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 옮겨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옮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꾸준히 지속화시켜야 된다. 지속해.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이것을 했으면 군대나 사회나 항상 점검하고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된다. 야, 중대장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요? ATT라 해가지고 중대장을 평가를 합니다. 그 중대 병력 150명을 끌고 가서 자유자들을 훈련해가지고 제대로 원칙대로 하는가? 전쟁 때 승리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가? 본단 말이야. 진치 투입훈련, 수탄 투척훈련, 뭐 별것을 다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수시로. 왜? 군인은 왜 존재합니까? 전쟁터에서 써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 조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존재해? 우리 회사가 네가 잘해서 회사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네가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상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것이 메모리얼이 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모리얼가 되면 수시로 점검하고 훈련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있고 또 있고. 그죠? 제가 좀 뭐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시간 있으면 산에 갑니다. 우리 독립문, 무학재, 연세대학교 뒤에 안산을 자주 가요. 우리 진돗개를 한 마리 끌고 갈 때도 있고 훈련.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태권도도 이제 시작이 돼서 한번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SNS에 한번 제가 품새하는 동작을 한번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인정치 못하는 겁니다. 난 실제로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래의 경영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이 딱 있어요. 4I 플러스 V라고 그랬어요. V는 최종 꿈과 목표다 이겁니다. 그럼 이 4개가 뭔가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리더도 열정이, 하고자 하는 열이, 애정을 가지고 하는 힘을 쏟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활력화가 돼야 돼요. 활력화. 2죠. 2. empowerment. 그 다음에 엣지.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야. execution. 실천력이 이 4가지를 포함을 시키면 경영자로서 또 리더로서 군의군 뭐 일반 회사건 사회건 간에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것에다가 내가 꿈과 비전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열정도 없고 실천력도 없고 또 어떻게 또 결단력도 없고 그럼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중요한 것은 인사는 만사다 그랬어요. 인사는 만사다 그러는데 요즘 세상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은 인사는 만사인데 최고의 리더가 되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리더는 뭐라고 그래 있어요? 훌륭한 인재를 골라보는 눈,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좀 이따가 인재를 검증하는 8가지 방법과 판별하는 5가지 원칙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얘기를 또 드릴 겁니다. 인사는 전부 다 만사라고 하는데 하고 나면 만사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사의 원칙이 있어요. 군대에서 장교가 사병이 오면 군에 갈 때 예를 들어 군에 갈 때요. 막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뭐 컴퓨터를 했어. 뭐 주특기, 연령, 나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사람을 훈련을 마친 후에 보직을 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낙하산 인사 마찬가지요. 이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낙하산이 싸웠다. 그럼 세상이 또 시끄러워요. 노조에서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면 자기는 출근하겠다 가면 서로 몸싸움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음에 인사관리에서는 관리의 중요성을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리더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훌륭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살펴보고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인재를 발굴하고 판별하는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사 경영, 인사 관리에서 핵심이 4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인재 관리와 지시, 인, 용, 리더의 7가지 모습과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사야 군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의 원칙이 있어요. 내규가 있을 겁니다. 내규대로 움직여졌는가? 이 내규도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지휘관이 오면 또 바뀔 수도 있고 회장이 바뀌면 바꿀 수가 있다 이거만. 근데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자꾸 훈련이 돼야 된다. 워크샵, 이번에는 홍천서 워크샵, 이번에는 제주도서 워크샵, 오늘 애국에서 한번 해보자. 사기를 충전시켜가면서 장수를 바꾸면서 할 수가 있다. 모든 기술 문제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군이 지내야 될, CEO가 지내야 할 일들이 있고 군의 손자 병법을 보면 가야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리더가 지내야 할 5가지 덕목은 뭐냐? 실력, 지위,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인간성, 용기, 엄격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리더의 7가지 모습. 리더는 겸손해야 되고요. 또 심사숙고해야 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또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인사의 원칙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지 알면서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것은 감정, 조그마한 사살한 이익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반 대학 나올 때 컴퓨터를 했는데 이상한 자리에 넣고, 그럼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주특기를 고려해서 그 사람의 전공을 살려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손자의 장군론에 이렇게 거저가 됩니다. 조직의 생산은 어떻게 해요? 리더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리더. 리더가 얼마큼, 말로만 리더가 아니에요. 그 다음 능력 있고 또 어떻게 뛰어난 인재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럼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해야 돼요. 검증. 검증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어떻게 검증해나? 물론 뭐 수첩도 있고 모든 자료, 그 사람이 논문했던 거, 예를 들어서 논문 거 표절했는가 안 했는가 전부 모든 것을 다방면에서 해야 된다. 누구나 사람은 털면 먼지가 난다는 얘기가 있지만 완전 무결한 건 없지만 그래도 완전 무결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인내천 사상을 얘기하죠. 옛날 천도교에서.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정치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급이 높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도.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민심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천심이요. 그게 정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볼 줄 모르면서 무슨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돈 들어가면서 선거하고 나 찍어주시오 나 찍어주시오 하냐 이 말이에요. 찍어줬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음은 CEO가 지녀야 할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는 지혜로울 지자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선 실력.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장감과 이기감,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식과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해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슬기도 얘기했습니다. 전쟁통에서 현명한 군주와 장수는 정말 지혜로운 군주와 장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이치 상황을 제대로 내가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기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정신의 능력이지만 슬기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물건을 사물을 보고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현장감에 나오겠지만 손자병법 13개 중에 구변편이 나와요. 구변은 뭘까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태로운 상황에서 이기를 모면하면서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융통성을 또 발휘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만드는 게 구변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다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큰 복을 누리라. 너를 보호시켜 줄 것이다 그랬어요. 또 지혜를 완전히 네가 잊지 않는다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잠언편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혜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많으면 큰 복도 주고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지혜가 풍부하면 어떻게 되냐? 부와 모든 명예도 너한테 다 주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지혜는 뭐예요? 오른손에는 지혜는 어떻게 장수를 주는 거고요. 왼손에는 부와 명예를 준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사리 판단을 네가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손자병법에도 지혜가 많습니다. 현명한 군주와 장수는 지혜롭고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해요. 리더는 마찬가지. 회사에 뭐 삼성, 현대, 두산 그 리더들은 진짜로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남고 최고의 부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이 신은 뭡니까? 마음과 신뢰를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또 여기서 신념은 뭘까요? 또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너희가 신념이 강하면 하늘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주영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님도 그런 얘기야. 너 해봤어? 그 사람이 오로지 신념 하나로 이 대국을 현대그룹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신념은 뭘까요? 망일불국은 유기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망일불국은 유기심이라. 이게 뭐예요? 망일불국 유기심. 뭐예요? 앞전에 설명을 올렸어요. 너희가 하나의 계획을 했다면, 전쟁 계획을, 작전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리더가 우리 회사에 뭘 만들었더라면,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하라 이야. 가다가 돌아오지 말고 해봐라 이 말이야. 끝까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신념. 그러한 장군이 필요하고 그러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죠. 용기. 부하 직원보다 먼저 이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쫓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예요. 이준 열사 해외에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용기도 마찬가지. 깨끗해야 돼요. 견리사의를 많이 해요. 견리사의. 내가 누가 뇌물을 줬든 또 안 줬든 그 회사 내에 그 조직 내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치 나는 거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여 줬을 경우에 이것이 정당한가? 도에, 의에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를 알아서 자기가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견리사예요. 견리 수명은 뭡니까? 몇 번째 얘기했어요. 나라가 이태롭고 어려울 때 내 목숨을 바쳐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허물허물한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이요. 사랑, 어질 인자로서 사랑 따뜻해야 돼. 따뜻하고 너한테 기회를 줘야 돼. 군에서 마찬가지. 사병들하고 같이 함께 이 사병들을 내 어린이처럼 대해주면 이 어린이는 어떻게 돼요? 너하고 깊은 계곡에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친자식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구사, 전쟁터에 나가서 너하고 죽을 수도 있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게 인자이다. 앞전에 강의를 연저지연을 빨연자, 종기저자를 썼을 겁니다. 종기저자를 썼어요. 연저지언이라. 지인이라고 했어요. 연저지. 임금의 초나라 장황을 얘기해서 임금의 정말적인 그 사랑으로 병사의 고름이 종기가 졌는데 빨아내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다했다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충성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야만이 그 사람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냥 욱닥욱닥 그러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카리스마가 아닌 상대방의 부하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사버리면 전쟁터에서 기업에서 전부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공과 사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본다 해도 전쟁통에서도 어떻게 물질적인 보상을 반드시 당신한테 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상필벌.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상을 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도자의 7가지 모습을 쭉 보겠습니다. 이 지도자는 여기 거선지라요. 지도자 있는 곳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다 이게. 물은 어떻게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낮은 것을 흐르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심선이라 마음이 깊은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너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선이라 모든 이익이나 능력이나 명예를 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도자. 다음에 한 번 말한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지도자. 은선신이다 이거. 뭐요? 부원.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임금을 리더를 믿어야 돼. 믿을 정도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정치를 똑바로 해라 이게. 정치는 세상의 구합을 일수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드문데 아마 깨끗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은 이 길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움직일 때 물의 진태를 내가 지금 움직일 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잖아요. 돌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럼 불여승세라고 했죠. 수유자기라도 불여승세라고 얘기했어요. 야, 농기구자자, 호미자자, 농기구자자. 농기구와 봄에 곡식을 뿌려야만이 가을에 씨앗을, 열매를 맺든지 때를 기다릴 줄 알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가지 이 사항들을 잘 명심해서 리더들은 갖춰야 된다. 다음 중요한 거 있어요. 유능한 인재를 검증하는 방법 8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시간이 많이 좀 갈 텐데요. 자, 보십시오.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 답하게 한단 말이야. 이 상자는 뭐야? 상세할 상자다. 질문을 딱 던져서 그 사람이 제대로 답을 하는가? 하나의 면접이 되겠죠. 여러 가지 다방면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 다음에는 관기변이라고 해서 대답하기, 궁지에 몰리는 궁지,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에서 그 사람은 관찰을 한번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인기응변의 능력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실성, 관기성이나 성실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어요. 평생부작 추미사요, 세상응무절치인이요, 대명기대 전환석이요, 로상행인 구승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부작, 네가 평생 동안 이웃사람으로부터 주름치자, 추미사, 인상 찌푸릴 행동을 짓지를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이를 갈면 쉽겠느냐 이거예요. 응무, 절치인나 이 치자를 쓰요. 너의 아름다운 이름, 너의 명성을 어떻게? 왜 또 비싼 비석에 세우랴? 세울전자를 세울자. 그러지 않고 노상행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서 사람 무슨 양복을 입고 갔다, 또 술 먹고 왔다, 무슨 말이, 이런 것을 전부 동네 사람들 알 수가 있다 이거야.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이제 관찰하면 알고, 그 다음에 뭐야? 관기덕이라고 해서. 임금이가 누구는 다 덕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관계. 덕이 있는가? 명백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서 그 사람을 파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맡겨서 어디다 쓰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대통령 한 번 만나면 막 몇십억씩 몇억씩 준다고 합니다. 돈을 한번 딱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딱 보고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썼는가를 파악해가지고요. 이것을 부하들한테 아니면 복지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썼을 때 딱 되면 그 사람 다시 발탁해서 좋은 자리에 주고 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돈을 줬다고 해서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자를 그렇게 만나게 해서 여색, 시험을 해서 뭘 보느냐? 관기적, 정조 상태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먹게 해가지고 취한 요즘 술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어제 국회의원이 또 이번에 훌륭한 일도 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 이겠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러 왔는데 힘들면 도망가 볼 거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훌륭한 인재다.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계속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간이 제가 50분, 52분 강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재 판별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이때 이 나라 왕인 이극이가 내가 인재를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느냐. 정치를 지도자를 할 수 골라야 되니까 이극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여기 보면 또 그 사람이 아직 말단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구하고 친한가? 내가 말단에 있을 때 이 사람 내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막 비벼내고 온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럼 누구하고 친했는가? 그 친했던 그 사람을 마음으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됐을 때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한마디 또 얘기되면 옛날에 그런 얘기에서 왕이 송홍에게 그랬어요. 네가 높은 직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살던 여자를 버리고 우리 누이 동생인 홍양공주하고 살아라 했어요. 네가 출세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마음은 고마우나마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강지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현명한 부인이 절실하게 생각이 나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때나 어진 임금이 나타나기를 절실하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살던 여자를 바꾸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이것이 조강지처가 여기서 유래에 나온 것이고, 또 지위가 높아졌다는 말이야. 누가 청구를 하는가? 비벼대고 오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아는 거예요. 다음에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군사 보안 비밀도 갖다 집어넣어주고 회사의 모든 중요에 다 바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냥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내가 가난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가난하다 해서 부자한테 가서 내 목숨을 다 버리고 사나이 대장부가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사항들만 쭉 안다면은 그래도 리더나 CEO들이 훌륭하게 그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사는 만사인데 잘해야 된다. 인사 관리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에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3가지를 하는데, 정보는 뭡니까? 정보는 상생력이라고 그래서요. 정보는 가장 중요한 상생력이고 경쟁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보는 정보 획득이 중요해서 알고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정보가. 그 다음에 획득한 정보를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손자병법 13개 중에 용간편이 있어요. 간첩을 활용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첩도 여담십에서 얘기하면 5가지가 있다고 해요. 향간, 내간, 반간, 또 사간, 생간이 있어요. 여기서 좀 잠시 풀이 좀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강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정보 획득, 금방 말씀드려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정보를 어떻게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번째는 명석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만이 능히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간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간첩도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해야 돼요. 그람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뛰어난 것은 적정을 알게. 귀신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어떤 하나의 병법을 가지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방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서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에서 스파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모든 정보를 빼주는 경우가 있고, 몇십억에 빼준 거, 그거 걸리면 감옥 가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향가는 뭐냐면요. 향가는 내가 전쟁이 났으면 그 동네를 가서 그 사람들의 고을의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는 뭐냐면 그 주민들 중에서 고급 관리, 지서장이라든가 파출소장이라든가 막 경찰서,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가는 뭐예요? 그 사가는 거짓으로 이 정보를 꾸며가지고 우리 간첩한테 알려줘요. 우리 간첩한테 알려주면 우리 간첩이 또 적의 간첩한테 알려줘가지고 거짓을 꾸며서 나한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사가. 생간은 뭘까요? 말 그대로 전쟁터에 가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생간이라고 해요. 반간은 뭐냐? 지금 현재 이중 가장 중요한 간첩은 뭐냐? 이중 간첩과 반간입니다. 이 반간은 지금 적의 첩보활동으로 적의 간첩을 반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가지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간첩을 활용해서 전쟁터에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가 상생력이다. 이거. 정보가 나의 재산이다 이거야. 그래서 간첩을 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간첩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국가에서 쓰려고 해서 보냈는데 이중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 간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뉴스에. 그만큼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조직관리, 또 인사는 만사다, 인사관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아신다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아무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인재를 검증하는 8가지 원칙과 판별하는 5가지 법칙도 있겠고요. 정보는 어떠냐? 간첩이 정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사람이 최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된다, 사나이는. 그 다음에 장군이 진열할 5가지 했죠. 지, 인, 신, 용, 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을 좀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한 사람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웃고만 계시네.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장시간 동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